그 22시 45분에 대통령실을 출발하셨죠. 시간은 몇 분 틀릴 수는 있지만 대개 맞습니다. 네, 예, 맞죠,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출발해서 이제 국정원으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증인에게. 그죠? 증인이 맞습니다. 전화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원장님 참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라고 물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고, 대답하셨죠. 그렇게.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지요. 지금 가기는 어렵겠지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예, 근데 그게 그 통화를 한 게 지금 통화 기록상으로 보면 22시 55분에서 57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통화 기록을 보면 그 대통령께서 그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한 게 22시 53분이에요. 그런데 그 통화 시간이 1분 24초입니다. 꽤 길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지금 홍장원 차장의 그 진술에 의하면 그 전화 때 대통령께서 첫 말씀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렇게 하길래 홍장원 차장이 네 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그리고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고 홍장원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 잘해 라고 격려하고 통화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게 1분 24초를 통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22시 53분에 전화를 해서 1분 24초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22시 55분에 증인에게 전화를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이 30초밖에 없어요. 그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 정확한 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네, 22시 55에서 57이라고 지금 돼 있는 걸 저도 봤는데 네네. 통화한 그 시간은 사실은 30초가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짧았습니다, 사실은. 아, 증인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아니 대통령이 지금 홍장원 차장한테 이제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53분에 홍 차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홍 차장 말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23시 30분에 이제 국정원 정무직 회의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잠깐만요. 그때 홍장원 차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원장님,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제 증인이- 기억은 원장님 이거 언제 하셨어였습니다. 이거 언제 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증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했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그때 증인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좀 엉뚱한 질문이고 사실 뭐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쭉 회의를 하고 이제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이제 업무에 관한 얘기를 하고 회의를 마쳤죠. 예, 회의가 끝났는데 이제 홍장원 차장이 쫓아왔죠. 뒤를 네, 따라왔죠. 몇 분 있다가 저희 다시 얘기를. 왔습니다. 예. 그때 홍장원 차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증인은 그 당시에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저는 딱 부러지게 뭐 얘기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어보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셨다는 그렇습니다.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그런 얘기 했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대답을 했나요? 무슨 얘기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답은 안 하셨죠. 그 다음에 이어서 홍장원 차장이 근데 뭐 추가 지침을 주실 게 있느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정무직 회의에서 얘기한 대로 각자가 어떤 일을 비상계엄하에서 국정원이 하게 되었는지를 보고 내일 아침에 논의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합시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 앞에 홍장원 차장이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 앞이 아니고요. 그 다음인가요? 재판관님, 이제 저한테는 처음에 와서 대통령께 전화를 받았다. 네. 제가 이제 궁금하죠. 뭐 무슨 말씀을 하셨나 했더니 이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 저는 뭐 도와주라고 했다고 기억하는데, 그래서 말씀처럼 저는 이제 듣던 얘기고, 또 비상계엄하에서 방첩사를 우리가 도와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뭐 놀랄 일은 아닌데, 다만 대통령께서 1차장한테 전화하신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 속으로는 굉장히 궁금한데,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대놓고 어떻게 하다 대통령 전화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들었고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어서 뭐 안색 얘기를 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안색을 쭉 살폈는데 뭐 생각이 복잡하시다고 했나, 하여튼 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근데 혹시 더 지침을 더 주실 게 있느냐고 얘기해서 제가 아니 뭐 더 줄 거 없고 정무직 회의 때 얘기했던 거하고 같다라고 뭐 좀 설명을 했겠죠. 설명을 했더니 정말 그때는 좀 뜸을 좀 들인 다음에, 근데 이재명, 한동훈 오늘 밤에 좀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지금 또 갑자기 무슨 소리냐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튀어버렸습니다. 비약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럴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같이 엄중한 시기인데 원장하고 차장이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일 아침 회의 때 다 우리 국정원이 하게 되어 있는 일을 의논을 하는 거로 하자. 뭐 더 할 얘기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하라고 하고 얘기를 했더니 좀 저 얼굴을 보고 있다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방첩사가 잡으러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위치 추적이라든지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라든지 어떤 명단을 받았다든지 그 명단이 이거라고 보여준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없었습니다.